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띠띠빵빵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의 관리, 배터리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6가지로 요약을 해놨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사람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도 이제 음식물을 섭취할 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을 때 영양분이 이제 인체에 골고루 흡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속 충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완속인 경우에는 90%까지, 급속 충전인 경우에는 80%까지 충전하는 걸로 제조사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100% 이상 과충전을 할 경우에 배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회생 제동 시에 발생되는 어떤 회수 전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손실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온에 주차하는 게 좋습니다. 차고라든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배터리 유지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배터리 셀의 유지 온도는 25도에서 30도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러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인체 정상 체온이 약 37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항상 이 체온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배터리 유지 온도도 25도에서 30도 사이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배터리를 덮여주기 위해서 승온 히터라는 장치가 필요하고, 여름철에는 배터리를 냉각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칠러라는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방전 심도를 낮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방전 심도, 방전 깊이입니다. 방전 심도가 20%다 하면은 20%를 사용하고 배터리 잔량이 80%가 남았다는 얘기고요. 방전 심도가 80%다 하면은 배터리를 80% 사용하고 배터리 잔량이 20%가 남았다는 의미죠. 제가 2017년부터 전기차를 한 5년 이상 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성 있는 게, 또 배터리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배터리 잔량이 50에서 60% 남았을 때 충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가속, 급속 방전이죠. 또 급속 충전, 또 신방전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급속 방전, 급속 충전 이런 걸로 인해서 원래대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 전극의 회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반복되다 보면은 배터리의 어떤 수명이라든가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과충전입니다. 과충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전기차 화재 사고의 60%가 과충전에서 비롯된다고 그러죠. 배터리 수명은 이제 공학자들이 실험치에서 결과적으로 평균 한 50에서 60만 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실증적인 어떤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이제 5년째 이렇게 타고 있지만서도 또 제 지인 중에 한 25만 킬로 정도 타신 분이 있는데, 제 경험치도 그렇고 그분 말씀을 들어봐도 뭐 이렇게 성능이 감소해졌다든가 충전 효율이 떨어졌다든가 또 주행거리가 뭐 좀 줄었다든가 그런 변화는 아직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50만 킬로뿐만 아니라 70만, 100만 킬로까지도 전기 자동차를 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추정을 합니다. 자, 다음 그림 자료를 보면서 계속해서 보충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보면요, 내비게이션 모니터에 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EV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클릭하면 충전량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80%, 100%, 뭐 90%, 100%, 뭐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급속 충전인 경우에는 80%, 완속 충전인 경우에는 90%이 룰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DOD와 충방전 사이클과의 관계입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연구지에 의하면은 방전 심도가 20%인 경우에는 8,000회까지 충방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50%까지는 5,000회까지 충방전이 가능하고, 방전 심도 80%면은 충방전이 2,000회까지 가능하다.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방전 심도 20% 하면은
배터리 잔량이 80%가 남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방전심도 70%까지면은 배터리 잔량이 30%가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실험 결과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네. 자, 방전심도와 배터리의 수명과의 관계인데요. 아이오닉 5 익스클루시브 4륜구동 1회 충전거리가 390km 주행을 할 수 있는데요. 방전심도 50% 하면은 390km에 0.3 급속 80%까지 충전한다고 봤을 때 잔량 50%에서 80%까지 충전을 하기 때문에 0.3을 곱해서 5,000회까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58만 5천 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뭐 수명이 되겠죠. 이제 여기에다 개인 택시나 용달 같은 경우는 연간 한 5, 6만 km 주행을 하는데요. 58만 5천 km에 6만 km로 나누면 9.75년, 9에서 10년이 수명 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8만 5천에 3만 km를 주행한다고 봤을 때 19년에서 20년 수명 주기가 나옵니다. DOD 70% 선에서 급속 충전을 한다고 했을 때 3,000회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58만 5천 km. 역시 2만 5천 km 주행한다고 보면 23년까지 가능하다. 자, DOD, 방전 심도, 또는 방전 깊이, 네, 배터리 유효 사용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택시 운송사업 관련 규정을 보면은 영업용 택시에 대한 차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택시 한번 볼까요? 개인 택시인 경우에는 배기량 2400cc 미만 소나타나 K5를 들 수 있겠습니다. 7년에 1년 2번 연장해서 9년까지 차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기량 2400cc 이상 그랜저 2.7이라든가 K8 3.5인 경우 9년에 1년씩 2번 연장해서 11년까지 차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전기 택시 한번 볼까요? 개인 택시인 경우에는 9년에 2번 연장해서 11년, 회사 택시인 경우에는 6년에 2번 연장해서 8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정으로 볼 때 저희가 전기차에 대한 수명을 예측하고 또 추정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전기 택시가 내연기관 택시에 비해서 내구성이 좀 더 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관리를 잘만 하면 개인 택시인 경우에는 50% 이하에서 재충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한 7년 이상, 또 자가용인 경우에는 15년 전후로, 또 주행거리로 보면 최소한 70만 km 전후까지 충분히 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다음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이라는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가장 잘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왜 분리를 하냐? 분리를 하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고요. 그 음이온이 바로 마이너스 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전기 안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바로 그 음이온을 사용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할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배터리 안으로. 그럼 바로 저장이 안 돼요.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양이온은 분리막을 통해서 음극으로 이동하고, 음이온 마이너스 전자는 도전을 통해서 음극으로 이동을 해서 딱 결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는 것을 충전한다. 또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방전한다. 그러니까 부하를 사용하는 겁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부하, 모터라든가 전구, 불을 밝힌다든가 그런 거죠. 스위치를 딱 내리게 되면 단락이 되죠. 그럼 전기가 통합니다. 통하면은 음극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다시 양극으로 돌아옵니다. 양이온은 분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리튬은 바로 분리를 가장 잘 하는 물질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니켈은 배터리의 용량이라든가 출력, 주행거리 이거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니켈은 전기를 가장 잘 머금을 수 있는, 또 품을 수 있는 물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래에 와서 하이니켈 하면은 이제 니켈이 80% 이상 포함된.
그만큼 전기 저장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자, 코발트는 출력 특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고 화학적인 반응에 강하다. 그래서 화학적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발트를 쓰고, 망간 역시 열에 강하다. 열적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망간 쓰는 거고요. 또 알루미늄은 가격이 싸고 출력 특성을 또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체제로 쓰기도 합니다. 응급 활물질은 이제 인조 흑연을 쓰거든요. 이 흑연이라는 물질이 결정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면서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흑연을 쓰는 건데, 자, 여기 집전체라고 있어요. 집전체는 전기가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에 다 똑같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양극 활물질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제 크게 5가지를 나눌 수가 있고요. 음극 활물질은 흑연에 약간의 실리콘을 첨가합니다. 왜? 실리콘이 에너지 밀도를 좀 높여주거든요. 근데 많이 첨가하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는 어떤 그런 특성 때문에 약간만 첨가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전해액이 들어가 있죠. 전해액은 리튬의 양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예요. 리튬을 원활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어떤 촉진제 역할도 하고요. 양이온과 음이온을 잘 분리될 수 있는 촉진제 역할도 합니다. 실제 배터리 셀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셀인데요. 네, 테슬라에서는 원통형을 쓰죠. 뭐 7천여 개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현대기아차는 파우더백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양극 알루미늄 박판에 그 리튬과 니켈과 코발트, 망간, 또 여기에 도전제라고 있습니다.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전제를 섞어서 접착제로 알루미늄 박판에 발라놓은 거죠. 요게 바로 집전체입니다. 음연도 구리 박판에 활물질, 흑연을 이제 도전제와 함께 섞어서 접착제로 발라놓은 게 바로 음극의 집전체가 되는 거죠. 전기가 모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운데 분리막이 있습니다. 분리막 사이사이에 이제 전해질이 녹아 있습니다. 다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필름 형태를 분해를 해본 건데, 양극의 집전체, 알루미늄 박판에 활물질과 도전제를 섞어서 발라놓은 겁니다. 음극 집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 박판에 흑연을 도전제와 섞어서 이제 접착제로 이제 발라놓은 거죠. 중간에 이제 분리막이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이제 전해액이 젖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다른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양극에 있는 요것이 엄밀히 말하면은 리튬 금속 산화물이다. 결합이 잘 되어 있어요. 자, 음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상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노란색이 리튬, 옥시전, 산소죠. 트랜지션 메탈이라서 전이 물질인데요. 니켈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망간, 이런 활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리튬과 이런 활물질과 도전제를 분말 형태로 섞어서 접착제로 알루미늄 박판에 발라놓은 것이 바로 양극재고요. 음극 역시 마찬가지로 구리 박판에 인조 흑연과 또 약간의 실리콘과 또 도전제를 섞어서 접착제를 발라놓은 것이 바로 음극의 집전체가 되는 겁니다. 자, 전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분리막에 대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스폰치 같이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구조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단면으로 잘라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촬영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주로 건식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선 열 경화성 소재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자, 열 경화성 소재라는 건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리콘이나 에폭시 뭐 이런 물질의 라이터를 가지고 열을 가면 녹아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면서 수축하는 그 물질이 있죠. 그런 게 이제 열 경화성 소재인데, 자, 우리가 배터리 내에서 이상 고열이 발생됐을 때 130도에서 150도 사이에서는 수축이 적정하게 일어나서 이런 구멍들을 수축하면서 구멍들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0도 이상 넘어갔을 때는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이게
녹아내리기 때문에 양극과 음극이 순간적으로 만나게 됨으로써 인해 가지고 고열이 발생되고 폭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분리막은 200도씨 이상 견딜 수 있게끔 그런 소재여야 되고 또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네. 앞으로 향후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이런 분리막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또 과도한 충방전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발열이 있을 경우에 전해액이 말라버린다든가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공정 과정에서 이제 이물질이 혼입된다든가 또 분리막이 접힘 현상이 있다든가 하면은 충방전 시에 환원작용이라든가 산화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또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겨울철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영하 5도에서 20도에 배터리의 사용 시간,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15에서 35% 정도 감소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전해질의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동하는 리튬 이온의 활동성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네, 다시 이전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기차를 운행할 때 만약에 급가속 또는 급속 방전을 할 경우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하면서 뭐 전구도 밝혀주고 또 모터도 돌려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극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선을 통해서 전자의 이동 속도가 분리막을 통해서 양극으로 가는 양이온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가속, 급속 방출을 할 때 이동하는 리튬의 양이온의 양을 제한을 시킵니다.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한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동하는 전자의 속도도 느리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양이온의 속도라든가 양이온의 양이라든가 또 마이너스 전자의 양하고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가속을 할 경우에는 열이 많이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양이온의 양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전자의 흐름도 저하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전극 물질들이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원래대로 복귀를 할 때 복귀가 안 되고 어떤 불완전한 어떤 그 회복이 됩니다. 자, 이쪽에 전자가 이동하고 자, 양이온이 이동해서 산화물 형태로 안정적으로 딱 결정 구조가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원인 때문에 안정적으로 결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극의 어떤 그 흑연의 충상 구조도 정상적으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양이온이 제대로 이렇게 저장이 안 된다든가 또 음극의 마이너스 전자가 많은 양이 저장이 안 된다든가 어떤 이런 변형 때문에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지의 어떤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또 성능이 감소될 수 있다는 얘기죠. 충전할 때 과충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양이온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여기 그 전이물질, 활물질 중에 니켈까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니켈까지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산소하고 전해물하고 반응을 하면서 이 발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도한 충전이라든가 급속 방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많은 양의 에너지를 이동시키다 보니까 정상 상태보다는 더 많은 열을 추간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전극의 변형이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배터리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수명이 감소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보면 전기차 배터리의 관리는 바로 수명 관리이고 또 열 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고를 보면은 외부 충격이라든가 또 배터리 셀의 결함이라든가 또 배터리 셀의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양극과 음극이 이제 쇼트되다 보니까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서 화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배터리 보호회로 BMS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제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BMS에도 이제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 심각한 그 상황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이오닉 일렉트릭 270km를 주행하는데요. 50km급 충전기로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200kg급 충전기로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4배가 큰 충전기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4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약 15분 정도. 그런데 실제 충전을 해보면 15km 그 이상으로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아이오닉 5인 경우에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을 하는데요. 350kg급 충전기로 충전을 할 때 제조사에서는 이제 18분이 걸린다고 홍보를 합니다. 자, 뭐 그동안 전극제 소재도 많이 개발이 됐고요. 또 배터리 셀의 어떤 그 내열성이라든가 기계적 강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충전을 해보면 18분 그 이상으로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배터리 셀의 어떤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어떤 양이온의 그 양을 제한하고 또 여기에 따른 어떤 전자의 이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충방전 과정에서는 자연스러운 수명과 성능의 감소세가 미세하게 나타나는데 과속이라든가 또 급가속이라든가 외부 단락으로 인해서 과전류가 흐른다든가 또 급속 충방전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보다 더 많은 수명과 성능의 감소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배터리 관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스터 띠띠빵빵 여기서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